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정부가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단계적으로 올리기 위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주택가격이 하락해도 공시가는 높아져 국민의 세 부담이 과도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월 말 기준 청약통장 가입자 수는 2,556만 3,09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것은 2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부동산 매매 시장이 침체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법에 따른 전세 계약 4년 만기 시점인 올해 7월을 앞두고 전세 시장이 다시 한번 급등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마트에 가본 경험이 좀 있으실까요? 요즘 마트에 가면 과일 가격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가들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그동안 국민 과일로 불리면서 간식으로 잘 챙겨 먹었던 사과 가격을 보고 사려고 했다가 그냥 그 자리에 돌려놓고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2월을 기준으로 보면 이 사과가 작년에 비해서 70%나 가격이 올랐다고 합니다. 이건 뭐 물가가 조금 올랐다 수준이 아니라 정말 급등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인데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 어떻게 우리가 생활을 해야 하나 고민이 더 깊어지실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쓰는 건 조금 아끼고 그리고 버는 건 더 많이 버는 것밖에 없겠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안전하게 벌 수 있는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부동산으로 돈 버는 방법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고민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갑자기 날씨가 엄청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감기 걸리시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셔야 할 때이고요. 또 정신 건강은 부동산 때문에 더 해치지 않도록 그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정상혜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아까 그 청약 가입통장 가입자 수가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최근에 늘어났잖아요. 근데 이 늘어난 이유가 가장 큰 게 바로 이제 좀 금리가 높아졌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택시장도 지금 최근에 보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주택시장 같은 경우가 지금 금리에 대한 영향을 상당히 좀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이제 신생아 이제 특례 대출이라던가 이제 9억 이하의 주택에 해당이 되는 뭐 이제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금리가 낮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 9억 이하의 주택들의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이제 금리 인하가 이제 본격화 된다고 이제 가정을 해보면 예, 최근에 또 이 주택시장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제 거래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이제 주의 깊게 이제 보셔야 되는 지점이 지금 최근에 이 주택시장과 이제 금리와의 관계를 좀 관심 있게 좀 이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매주 수요일마다 그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부동산 고민 상담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뭐 매도에 대한 고민이라던가 매수에 대한 고민,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에 대한 고민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보면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렵죠. 예, 특히나 서울이라던가 이런 도심권 같은 경우에는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이제 상승을 했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보면 이제 그 신속이라던가 모아라던가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이런 지역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좀 이제 시간을 투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를 받는 이런 이제 투자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액 투자와 관련된 고민도 괜찮습니다.
자, 부동산에 관련된 모든 고민 괜찮으니까요. 지금 바로 전화를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언제나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이라면 전문가의 의견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이나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고민 내용 자세히 보내주시면 또 전문가의 도움 드릴 거고요. 방송 시간 통해서도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지만 정말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은 내 집 마련 한 채 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기죠. 그러다 보니 이제 포기한다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포기하지 않고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도록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이번 주에도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자, 이제 서울의 그 아파트 시장을 이제 보면요. 우리가 2017년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이었죠. 2017년부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본격적으로 상승을 했는데 2017년도만 보더라도 서울에 이 노도강이라던가 뭐 이제 금강구라던가 뭐 30평형대 한 3, 4억 정도 되는 아파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 그러면 내가 대출을 받아서 충분히 서울에 아파트를 살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러한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뭐 3, 4억 됐던 것들이 지금 한 8, 9억 선으로. 그러니까 서울에서도 선호도가 떨어지는 지역의 3, 3평형 가격이 8, 9억 선으로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소득 수준이 좀 낮은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지금 사회 초년생들, 뭐 MZ 세대들이겠죠. 이런 분들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서울 외곽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밀려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의 인구도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한 6년 정도 지금 계속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제 주택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제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렵다 보니까 좀 외곽으로 밀려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정비 사업을 지금 상당히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매주 정부에서나 서울시에서나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정비 사업과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정비 사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 완화라든가 아니면 제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액으로 이런 정비 사업이 가능한 지역에 묻어놓고요. 나중에 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투자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죠. 뭐 적게는 1억 이하에서 뭐 이제 많게는 뭐 2, 3억 정도로 투자를 해놓게 되면 나중에 내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특히나 서울 같은 입지가 좋은 지역에 또 주택에 대한 희소성이 높은 지역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이런 희망을 갖고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이번 주 세미나는 그 목요일 날 내일이죠. 내일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는데요. 이번 주 세미나 주제는요, 지금 소액으로 재개발 지역에서 내 집 마련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미나에 오시게 되면 제가 방송에서는 좀 못 해드렸던 뭐 지역적인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도 제가 좀 디테일하게 좀 이제 세미나를 할 예정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과연 서울에서도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그 꿈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전문가와 함께 그 꿈 하나하나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이에요. 목요일 날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선착순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해결해 볼까요? 아, 아파트를 매수했는데요. 네, 횡당동에 있는 서울숲 리버브 자이하고 네,
당산동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 중에 어떤 거를 매수해야 되는지 몰라서요. 아, 그럼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집은 이미 매도를 하신 상황이세요. 네네. 그리고 이제 새롭게 거주하실 집을 보신다는 이야기지요. 네네. 네, 행당동의 서울숲 리버뷰자이 아파트 하나 말씀 주셨고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말씀 주셨는데 실제 거주하면서 그래도 어디가 조금 더 가치가 네, 높아질지 고민이 되시는 거죠? 예. 네, 바로 대표님 의견 여쭤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자, 둘 다 뭐 신축 아파트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예. 지금 이제 먼저 당산동 한번 볼까요? 여기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가 지금 여기에 있고 얘도 지금 입주한 지 뭐 한 3년 차, 4년 차? 네. 예,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얘 이제 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는 예전에 네. 그 상하 아파트랑 현대 아파트 통합 재건축을 한 아파트거든요. 예, 그래서 아, 예. 2020년도경에 입주를 한 아파트고 그다음에 이제 이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이제 당산역 2호선, 9호선이랑 인접을 해 있죠. 그렇죠? 네네.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랑 인접을 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오른쪽으로 보면 여의도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그죠? 네네. 예, 여의도하고 바로 인접을 했잖아요. 예. 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이제 보시면 아까 그 서울숲 리버브자이라고 하셨나요? 네네. 예, 그 행당동 말씀하시는 거죠? 예. 네. 예, 얘도 신축이잖아요. 그죠? 네. 예, 네. 한번 볼게요. 자, 서울숲 리버브자이가 예, 여기 있네요. 여기. 예. 자, 서울숲 리버브자이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보시면 얘도 이제 입주한 지 별로 안 됐죠. 그렇죠? 네네. 예, 얘는 이제 행당 예전에 이제 6구역이 이제 재개발이 된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네. 앞에 지금 이제 행당 7구역 지금 이제 아파트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여기는 지금 왕십리역하고 인접해 있죠. 그죠? 네네. 예,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도심권에서도 아까 이제 당산역 같은 경우는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이지만 지금 네. 왕십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트러블 역세권이에요. 4개 노선이 지나가는 노선이죠. 그렇죠? 네네. 예, 4개 노선이 지나가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또 이제 성수동하고 인접을 해 있어요. 그죠? 네네. 예, 성수동에 인접을 해 있고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에 뭐 서울숲이라던가 이런 주거 쾌적성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예. 네네. 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앞쪽에 보면은 뭐 다 아시는 한양대가 바로 앞에 있죠. 그죠? 예. 그죠. 자, 입지는 그러니까 뭐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요. 네네. 저기 아까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당산과 센트럴 아이파크라고 하셨죠. 네네네. 예, 당산동 센트럴 아이파크랑 지금 여기 서울숲 리버브자이는 어디가 더 비싸요? 서울숲이 더 비싸죠. 조금 더 비싸죠. 그죠? 네네. 예, 얘로 매수하세요. 예. 아, 서울숲으로요?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예. 네네. 제가 이제 항상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을 하면서요. 네. 상담을 하면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예, 우리가 지금 물건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물건을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물건을 산다라는 거는 자, 비교를 잘 하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예. A랑 B랑 비교를 잘 하셔서 더 네. 좋은 지역에 내가 물건을 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제가 이제 뭐 상담이라던가 이렇게 방송이라던가 하다 보면 부동산은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근데 공부하신다고 해서 네. 돈 많이 버시는 거 아니에요. 네. 예, 비교를 잘 하시면 되거든요. 예. 네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기다가 좀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예. 네네. 자, 당산동 센트럴 아이파크. 예. 네. 그 다음에 서울숲 리버브자이. 예, 리버브자이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좀. 그죠? 예. 네네. 자, 우리가 주택 가격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자, 우리가 주택에 대한 수요가, 그러니까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은 이 일자리와의 접근성이 좋은 지역이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직주근접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거든요. 예, 예. 직주근접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제 당산동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 바로 여의도랑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서울숲 리버브자이 같은 경우는 강남이 바로 앞이죠. 네네네. 예, 한강만 넘으면 바로 강남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강남 접근성도 좋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사대문 안, 그러니까 중구라던가 종로가 또 바로 옆에 또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얘는 또 이제 사대문 안, 그 사대문 이제 도심권이랑 딱 인접을 해 있어요. 자, 그러면 직주 근접을 놓고 보면은 지금 여의도랑 인접해 있는 지금 당산동보다는
지금 네네. 서울서 리버브자이가 지금 3도심에서는 강남 사대문이랑 가깝고 얘는 여의도랑 가깝기 때문에 직주 근접은 지금 서울서 리버브자이가 훨씬 좋죠. 그죠? 네, 네네.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제 주택 가격에 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인문 환경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네네. 인문 환경. 그러니까 인문 환경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뭐 학군이 좋다라던가, 그죠? 네네. 예, 상권이 좋다라던가, 예, 이런 네네. 지역들이 더 선호도가 높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학군을 보면 뭐 당산동이나 지금 서울시 리버브자이나 거의 그게 뭐 차이는 많이 안 나요. 네네. 차이는 많이 안 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서울시 리버브자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이제 아파트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중에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아파트 가격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초등학교를 품고 있냐, 그렇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가 그걸 초품화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예, 초품화는 지금 여기 서울시 리버브자이는 지금 바로 옆에 행당초등학교가 있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도보로 한 3, 4분 거리에 바로 초등학교가 바로 인접해 있는 거예요. 네네. 예, 그러니까는 뭐 인문적이니까 학군으로 보면 뭐 초품화가 있는 서울시 리버브자이가 조금은 나요. 그죠? 예. 네네네. 그 다음에 우리가 인문적인 환경에는 이제 학군뿐만 아니라 이제 그 상권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네네. 예, 우리가 당산역 상권보다는 커트러블 역세권이 왕십리역 상권이 훨씬 좋죠. 아, 예, 예. 그죠? 예. 그래서 인문적인 환경도 학군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상권을 한번 비교를 해봤을 때는 서울숲 네네. 리버브자이가 훨씬 좋고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네. 또 주택 가격에 이제 미치는 게 어떤 거냐면 네. 주거에 대한 쾌적성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주변에 공원이 있다거나 한강과 가깝다거나 이러면 주거 네네. 쾌적성이 상당히 좋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럼 주거 쾌적성이 좋다라는 건 당연히 주택 가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죠? 네네네. 자, 당산동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가 지금 당산역에 당산역 바로 앞으로 나오면 한강변하고 좀 가깝게 있죠. 그렇죠? 네네네. 예, 얘는 한강변하고 가깝게 있어요. 자, 근데 서울시 리버브자이도요. 중랑천하고 한강변하고 인근에 바로 있죠. 그렇죠? 네네네. 예, 그러니까 중랑천 한강변 같이 있잖아요. 그죠? 네네. 자, 그다음에 여기는 성수동이 지금 인접을 해 있죠. 네네네. 예, 성수동에 우리가 서울숲도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자, 그럼 인문적인 환경은 어디가 좋아요? 그 서울숲이 낫네요. 그렇죠? 예. 네네. 서울시 리버브자이가 훨씬 좋아요. 아, 예. 네네네. 자, 그래서 우리가 주택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많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네네. 항상 직주 근접과 인문적인 네. 환경과 주거 네. 쾌적성을 이렇게 좀 한번 따져보거든요. 예, 네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당산동 센트럴 아이파크도 좋은 지역이지만 서울숲 리버브자이가 약간 좀 우위에 있죠. 그렇죠? 아, 예. 예, 거기다가 예. 우리가 이제 보면 항상 어떤 지역에 들어가면 네. 들어가면 그 지역을 이끌 수 있는 대장주가 인접해 있으면 네네. 가격이 더 많이 오를 수가 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가 서울에서는 재개발의 대장주가 어디냐면 용산의 한남뉴타운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성수동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잖아요. 네네네. 예, 얘네가 지금 여기 서울숲 리버브자이는 지금 성수동과 인접을 해 있잖아요. 그죠? 네네네. 그러니까 예. 대장주랑 지금 인접을 해 있다라는 거지. 얘는 아, 또. 예, 예. 그죠? 예. 예. 대장주랑 인접을 해 있는 거고요. 네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지금 당산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은 이 2호선, 9호선 더블 역세권에 광역 교통망이 잘 갖춰져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런데 왕십리역은 커트러블 역세권에 앞으로 여기에 GTX라던가 예, 그다음에 네네. 동북권 경전철이라던가 이게 또 지금 예정이 돼 있거든요. 아, 예. 그럼 왕십리역 같은 경우는 무려 6개 노선이 환승이 되는 거예요. 네. 예, 그럼 더욱더 직주 근접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더욱더 고도로 또 발달을 하겠죠. 그렇죠? 네네.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으면은 당산동 센트럴 아이파크도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예. 당산동 일대가 또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거든요. 네네. 예, 그렇지만 전체적인 그림을 봤을 때는 지금 네. 행당동에 있는 서울숲 리버브자이가 얘보다는 조금 더 우위에 있는 것 같아요. 아, 예. 예, 그래서 지금 행당동 쪽으로 좀 매수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아, 예, 예. 아우,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아, 많이 됐어요.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두 아파트가 고민될 때 하나하나 비교해야 하는 그 요인들 소개해 드리면서 서울숲의 아파트 매수하는 게 좋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해 보시면서 또 전문가의 검증 필요하다 하신다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 돈이 한 1억 정도 자금이 있는데요. 네, 지난주에 아는 사람 장이동 13구역 옛날에 해제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네, 재개발구역에서. 네, 그래서 가봤는데, 주변 시세 매매 가격이 한 3억대 초반이고요. 네. 전세는 한 2억대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투자를 해도 되는 건지, 네. 또 뭐 다른 지역은 또 괜찮은 지역이 있는가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뭐 13구에 해지되고 나서 뭐 다시 또 동의서 받는다고 그러는데 진행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좀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인 추천으로 벌써 장이 13구역에 다녀는 오셨는데 이걸 네. 정말 내가 투자를 해봐도 되는지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1억으로 이 지역을 투자해봐도 되는지 아니면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예전에 그 이제 그러니까 장이 뉴타운의 장이 13구역 쪽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이 장이 13구역이 장이 뉴타운 내에서는 가장 면적이 넓었던 지역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개발 면적이 가장 넓었던 지역인데 여기가 뉴타운에서 지금 이제 해제가 됐고요. 예. 예. 해제가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모아타운, 지금 예. 최근에는 또 다시 또 이제 신속으로 또 가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 지역이에요. 예. 예, 그래서 아까 그 투자 금액이 아까 얼마라고요? 1억이요. 1억 정도. 예. 네, 그래서 네. 투자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는데, 예. 자, 먼저 이제 입지를 보면요, 이 장이 13구역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구릉 지역이에요. 예. 예. 우리가 뭐 강북 쪽의 재개발 지역이 대부분이 다 구릉지가 많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 북서울 꿈의 숲이 바로 옆에 있어요. 숲이. 예. 예. 네, 숲이 바로 옆에 있어서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좋은데 여기 네. 같은 경우가 지금 지하철이 없어요. 예, 맞습니다. 예, 지하철이 상당히 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 지금 이제 동북권 경전철 지금 공사하고 있으니까 동북권 경전철이 개통이 되면 뭐 대중교통은 조금 더 좀 개선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자, 저는 근데 예. 이거 매수하시면 그러니까 자, 내가 투자라는 거는요. 네. 돈 벌려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래요? 예, 시세 차익이 예. 제가 볼 때는 많이 나진 않을 것 같아요. 어차피 아, 우리가 그렇- 여기에 묻어둔다는 건 내가 시간을 투자하는 건데 차익이 좀 많이 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예. 자, 우리가 보면 이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이라던가 가장 중요한 거는 사업성이 좋아야 되거든요. 네, 그렇죠. 예, 사업성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가 사업성이 좋으려면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사업성이라는 놈은. 자, 네. 사업성이 있어야지 우리가 또 재개발도 되고 재건축도 되는 거거든요. 네. 자, 사업성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가 나눌 수가 있는데 조합원 비율이 적으면 좋겠죠? 그렇죠. 예, 소유자 수가 적으면 좋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니까는 조합원 비율이 적으면 그만큼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좋은 거고요. 예. 그다음에 우리가 입지가 좋으면 네. 그러니까 입지에 따라서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틀려지잖아요. 그죠? 예. 우리가 좋은 입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시청자님 보면 계속 지금 공사비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예, 공사비가 오르는 거는 우리가 뭐 장이동에서 공사를 하나 강남 한복판에서 공사를 하나 공사비 똑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장이동에서 만약에 재개발을 하면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뭐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따라갈 거고요. 그다음에 네, 강남에도 똑같은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강남에서 하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입지가 좋아야 그만큼 사업성이 좋은 거거든요. 네. 자, 이거를 크게 보면 전 두 가지로 봐요. 사업성이라는 게. 왜? 재개발, 재건축은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철저한 민간 사업이거든요. 민간 사업인데 이익이 크지 않으면 사실은 가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장이 13구역은 사실은 조합원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예. 예, 이번에 이번 최근에 이제 임장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여기에 빌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전부 빌라예요. 예, 그러니까 빌라들이 없어야 돼요. 예. 빌라니까 공동주택 비율이 낮아야 되는데 여기 조합원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또 최근에 여기 장이 13구역이 구역지정 해제되고요. 쪼개기도 많이 됐거든요.
예. 자, 그다음에 우리가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요. 입지가 좋아야 되는데 그만큼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높을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 한번 아파트 가격을 한번 보면 여기 요 밑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장이 13구역은 구릉 지역이지만 요 아래쪽에 보시면요. 지금 예전에 장인우탕 1구역, 5구역이 지금 최근에 이제 개발이 돼서 아파트가 입주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레미안 장이 포레카운티라던가 레미안 장이 퍼스타일 같은 경우 또 평지예요, 평지. 평지인데 여기에 33평형 아파트 가격이 지금 최근에 시세가 얼마냐면 10억 정도밖에 안 가요. 아, 34평형이요?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요. 자, 우리가 공사비는 계속 올라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는 구조잖아요. 그죠? 예, 추가 분담금이 많이 늘어나면 내가 추가 분담금이 늘어나는 거를 감수를 하더라도 내가 나중에 받는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추가 분담금은 늘어났는데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내가 나중에 아파트를 받더라도 이익이 그 보장이 안 된다라는 거죠. 이런 지역들은. 예,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33평 기준 새 아파트가 10억이다. 서울에서 그럼 상당히 좀 가격이 낮은 거거든요. 예, 서울에 지금 평균 아파트 가격이 지금 11억이에요. 지금 구축 신축 가릴 거 없이요. 근데 신축 아파트가 10억이라는 거는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진행이 될 수는 있겠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지역이 선정되고 지정이 돼서 진행이 되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마무리까지 갈 수가 있느냐. 사업을 끝낼 수가 있는 현장이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지 않으면 진행하다가 말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진행이 끝까지 가는 지역을 선택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 여기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라던가 여기 조합원 비율이라던가 입지라던가 따져보면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약간 좀 회의적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입지가 좋은 데 있잖아요. 입지가 좋은 데. 예. 입지가 좋은 데를 보면 자, 우리가 이제 도심권 같은 경우에 그 사대문 안쪽에 보면 자, 그 사대문 안쪽 같은 경우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도심권과 가까울수록 아파트 가격이 높고 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높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도심권 같은 경우에 뭐 신당동이라든가 예를 들어 이런 지역들도요. 노후도도 만약에 노후도가 지금 장이 뉴타운보다도 지금 장이 13구역보다도 노후도도 높고요. 예. 노후도도 높고 그만큼 또 사업성은 훨씬 좋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근데 만약에 요 도심 지역에 1억 이하로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다라 그러면 여기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부동산이라는 게 투자를 할 때도 지역에 대한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지인한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거나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동산이라는 게 내가 어찌됐든 판단은 본인이 하시는 거지만 내가 같은 돈으로 다른 지역을 좀 더 알게 되면 내가 비교를 해서 더 나은 지역에 투자를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런 도심 지역 같은 경우에 여기는 지금 완전 도심이잖아요. 그렇죠? 이런 도심 지역도 입지가 상당히 좋죠. 그렇죠? 입지가 좋고 노후도도 훨씬 높고 이런 지역에 내가 만약에 1억 이하의 물건 잘 찾아보시면 1억 이하의 물건도 충분히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도심 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근데 방송상에서는 사실 좀 지역적인 공개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요? 예, 지역적인 공개를 하게 되면 또 뭐 또 물건도 이제 많이 없는 지역이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내일 제가 세미나 하거든요. 오후 2시에 세미나를 하는데요. 시간이 되시면 여기 세미나 때는 아무래도 현장이니까 좀 이제 제가 좀 방송에서 못하는 얘기들도 많이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시간 있으시면요 내일 세미나에 한번 나오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역시 이 지인 추천은 좀 조심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데 우선 투자 고민하셨던 지역에 대한 투자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새로운 계획 세워보시고 조금 더 자세한 지역 분석 필요하다 하신다면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도 참여해 보세요.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참여 방법도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과 또 강의 시간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사람의 성격이 다 다르듯이 부동산 투자도 좀 성격이 다르다.
다르다고 합니다. 어떤 시장에 어떻게 접근하느냐 그 목적과 성향을 잘 파악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 시장 중에는 투자자 시장과 그리고 또 수요자 시장이 있다고 해요. 이게 어떤 시장인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실까요? 예, 오늘은 아주 쉬운 내용인데요.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한테 상담을 하셨던 분들이 이 개념 자체를 약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 시장은 뭐고, 그 다음에 그 반대되는 수요자 시장은 뭐고, 예, 그래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떤 지역이 투자자 시장이면 투자자 목적에 맞게 내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고, 어떤 지역이 수요자 시장이면 수요자 시장의 특징에 맞게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런 분들도 있어요. 일단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 내가 투자자 시장을 보면서 수요자 시장에 매물을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역에 아니면 그 지역의 목적에 맞게 내가 매수를 하셔야 되는데 약간 반대되는 개념으로 매수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그러면 사실은 내가 원했던 시세 차익을 크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되게 간단한 얘기인데 요거에 대한 개념을 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을 크게 양분을 해보면요. 투자자 시장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수요자 시장, 이 두 시장으로 양분을 할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 투자자 시장은요, 말 그대로 지금 당장 내가 거주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투자 차익을 목적으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내가 투자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택 시장에서는 보통 이제 재개발이라던가 재건축 이런 지역들이 전형적인 투자자 시장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 강남에 재건축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에 그 낡은 아파트에 직접 지금 내가 지금 거주하려고 매수를 하는 건 아니죠. 나중에 재건축이 되면서 차익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내가 나중에 재건축 이후에 입주를 하려는 목적으로 먼저 내가 전세 끼고 사놓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투자자 시장은 보통 갭 투자가 상당히 많습니다. 갭 투자. 그렇죠? 예, 전세 끼고 투자하는 갭 투자가 많죠. 자, 그다음에 이 수요자 시장은 이러해요. 수요자 시장은 그 지역에 뭐 인문적인 환경이 좋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주거 쾌적성이 높거나 이런 어떻게 보면 수요가 많은 시장이죠. 수요가. 그래서 주로 거주로 목적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주로 거주를 목적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는 시장이 보통 수요자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요보다 그러니까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해요.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을 합니다. 그래서 수요자가 실질적인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지역은 이제 수요자 시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을 크게 양분을 해보면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는 투자자 시장이 있고, 그 다음에 거주 목적이 큰 수요자 시장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보면요, 투자자 시장의 특징을 보면, 자, 이 가격 자체가 투자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가격 자체가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됩니다. 근데 이 심리라는 거는 상당히 어떻게 보면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하잖아요. 그렇죠? 업앤다운이 상당히 심하기 때문에 가격이 오를 때는 많이 올라요. 예. 우리가 재건축 아파트 그냥 뭐 1, 2억씩 확 오르는 것처럼,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보면 뭐 신속통합기획이나 모아타운 선정되면은 가격이 뭐 2, 3억씩 확 오르는 것처럼 가격이 오를 때는 상당히 많이 올라요. 자, 그런데 어떤 뭐 이렇게 올랐던 가격이 개발이 무산이 되거나 뭐 이런 악재가 터지게 되면 가격에 대한 하락세도 상대적으로 아주 큽니다.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투자자 시장은 가격의 업앤다운이 수요자 시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심한 편입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시장의 특징을 한번 보면, 자, 수요자 시장은 전형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수요가 많은 지역들은 지속적으로 이제 상승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가 가장 많은 지역이 서울 아닙니까? 서울인데 공급은 택도 없이 부족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서울의 주택 가격을 보면 당연히 이렇게 업앤다운이 있죠. 업앤다운이 있지만 계속 이렇게 우상향 곡선이 그려지는 거죠. 업앤다운이 있더라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수요자 시장에서도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예, 그 다음에 하락기에도 가격적인 방어가 잘 되는 편이에요. 자, 어저께 제가 이제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그 돈이문 예전에 그 사대문 안쪽에 있는 돈이문 뉴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북아현 뉴타운 바로 옆인데 이 돈이문 뉴타운이 사대문 안쪽에 있죠. 예, 사대문 쪽에 있어서 여기가 이제 도심지잖아요. 그렇죠? 예, 도심지 우리가 이제 12D라고 하는데 여기에 지금 33평형대 이번에 거래 가격이요. 예, 송파의 헬리오시티 예전에 가락시형이 재건축된 헬리오시티보다 33평형 가격이 높습니다. 예, 그 이유가 뭐냐면 사대문 안쪽에 위치를 했기 때문에 일자리가 많잖아요. 예, 일자리가 많다라는 거는 주거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죠. 그런데 일자리에 비해서 주택 공급이 아주 부족한 지역이기 때문에 대려 송파같이 상급지보다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송파가 상급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3평형 아파트 가격이 더 높게 거래가 된다라는 거죠. 예, 이런 지역들이 바로 전형적인 수요자 시장이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 또 예를 들어드리면 이 투자자 시장은 우리가 모아타운, 또 신속통합기획, 역세권 개발, 뭐 재건축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예,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지역들은 아까 이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가격이 업앤다운이 심하고 투자자들의 심리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아타운이나 신속이나 역세권이라던가 이런 게 지정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지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지금 변수들이 생겼기 때문에 이제 공사비에 대한 급등이라던가 여러 가지 변수가 생겼기 때문에 지정되는 게 절대 안 중요합니다. 지정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진행이 되는 지역을 이제 입지를 이제 골라야 되는 겁니다. 예, 입지를 골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지역 여건이라던가 이런 또 사업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를 해야 돼요. 즉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까 제가 전 시청자님하고 아까 이제 상담을 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재개발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돼야 사업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역이라던가 뭐 입지에 따라서 사업성이 보장이 안 되는 지역도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그런 지역들은 선정된다,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진행이 불가능한 지역이 이제 많이 생겼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입지적인 여건이 상당히 입지적인 여건이 또 상대적으로 아주 지금 중요해졌고요. 그래서 이런 지역이 또 만약에 무산이 되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손실을 또 볼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게 이제 투자자 시장의 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서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대문, 그 다음에 강남, 그 다음에 여의도, 3도심으로 지금 이제 3도심에 가장 양질의 일자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3도심과 가까울수록 수요자 시장에 지금 근접을 해 있다라는 거죠. 수요자 시장에.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우리가 이제 어떤 지역이 재건축이 되고 재개발이 되잖아요. 예, 그러면 새 아파트가 생겼죠. 그럼 새 아파트가 생기면 이 지역은 어때요? 주거 환경이라든가 인문적인 환경이 많이 개선이 됐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여기에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아파트가 가격이 꾸준하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요자 시장, 우리가 투자자 시장에서 또 수요자 시장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면서 꾸준하게 또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라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입지에 따른 상승폭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3도심과 얼마나 많이 가까워 있냐, 또 어떤 입지에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입지에 따른 상승폭이 또 상대적으로 틀리죠. 우리가 수요자 시장 같은 경우도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 이후에 주거 환경이라든가 인문적인 환경이 개선이 되면 주변에 인접 지역들도 반사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이 아주 노후된 지역이에요. 노후된 지역이면 아무래도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어떻게 보면 상대적인 소득 수준이 낮은 분들이기 때문에 학군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별로 안 좋겠죠. 근데 이 지역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으로 인해서 싹 헐리고요. 예, 헐리고 새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니까 거기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이제 수요층이 이제 상향 필터링이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상향 필터링이 되면 아무래도 소득 수준이 높은 계층들이 유입이 되니까 그게 학군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요. 또 자연스럽게 주변에 학원가가 형성이 되면서 아파트 가격에도 많이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죠. 예, 그러면서 또 이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개발 이후에도 주거 환경이 개선되면서 인접 지역도 이제 반사이익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지역들도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수요자 시장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안전한 투자는요, 자, 이런 시장이죠. 만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투자자 시장에 투자를 했다가 어떻게 보면 투자자 시장에 투자했는데 이 무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잖아요. 자, 그런데 만약에 어떤 지역이 수요자 시장이에요. 그냥 안전하게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수요자 시장인데 나중에 개발 압력이 상당히 큰 투자자 시장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라 그러면 상당히 우리 어떻게 보면 수요자 시장의 장점과 안정적으로 가격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수요자 시장의 장점과 또 투자자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발 압력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르잖아요. 이 투자자 시장의 장점은 우리가 다 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수요자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시장의 상대적인 시세 차익이 큰 요런 시장으로 우리가 요런 지역에 만약에 투자를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차익이 좀 클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시장은 과연 어떤 지역일까를 한번 제가 한번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요. 예, 뭐 용산 쪽인데요. 용산 쪽 보면 여기가 지금 이제 한강로부터 지금 동부이촌동, 한남 뉴타운 여기 지금 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뭐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라든가 재건축이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뉴타운이라든가 상당히 많죠. 그렇죠? 근데 요 지역들이요. 요 지역들이 다 어떻게 보면 투자자 시장인 거죠.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죠? 예, 투자자 시장인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요 지역 주변에 보시면 주변에 만약 한남 뉴타운 쪽을 보시면요. 여기가 다 이제 이렇게 뭐 한남 뉴타운이 있는데 여기 주변에 이제 뭐 순천병원 앞쪽이라든가 동빙고동 일대라든가 서빙고동 일대라든가 여기가 상당히 좀 고급 주택가거든요. 예, 고급 주택가인데 그래서 지금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서 최근에 보면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이런 반사 이익을 이런 주택가들이 지금 계속 누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수요자 시장에 상당히 좀 가깝다라는 거죠. 수요자 시장에.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꾸준하게 가격이 오르는데 지금 이제 한남 3구역이 본격적으로 이주가 들어가면서 앞으로 한남 3, 2, 4, 5구역들이 앞으로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인문 환경이라든가 주거 환경이 상당히 개선이 되면서 주거 벨트도 이제 완성이 되면 상당히 주변 지역도 가격이 많이 오르겠죠. 예, 그래서 여기는 지금 수요자 시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지금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여기가 개발 압력까지 있다 그러면 이런 동빙고, 서빙고, 한남동 일대가 개발 압력까지도 있다 그러면 예, 나중에 사실은 여기 요 한남 뉴타운이 개발이 되면 저층 주거 지역으로 남아 있는 지역들도 개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발 이익까지도 그러니까 투자자 시장으로 변하면서 상당한 또 개발 이익까지도 우리가 개발 이익까지도 노릴 수 있는 이런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뭐 용산하면 사실은 우리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점이라도 찍고 싶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예, 점이라도 찍고 싶은 지역인데 이렇게 수요자 시장에 가까우면서 나중에 투자자 시장으로 변모가 되면 더 큰 차익을 얻을 수 있는 이런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투자자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그 목적에 맞게 내가 맞는 매물을 사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자 시장에 투자를 하실 때는 수요자 시장의 목적에 맞게 내가 투자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 투자자 시장과 수요자 시장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개념을 좀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예, 내일 오후 2시에요. 제가 이제 현장에서 세미나를 열 예정에 있습니다. 예, 이번 주 세미나는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렵죠. 예, 서울에 내 집 마련하기 너무 어려운데 우리가 부동산 투자라는 거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주택 가격이 많이 폭등을 하면서 지금 시드머니도 많아야 돼요. 그렇죠? 시드머니도 내가 투자하기 위해 시드머니도 많아져야 되는데 근데 시드머니가 모이는 속도보다 주택 가격이 더 빨리 오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이제 정비 사업이 활성화되면서 우리가 아직까지 찾아보면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역을 비교를 못해서 그렇지 찾아보면 뭐 1억 미만으로도 이런 도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에도 뭐 서계청파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포생활관과 인접해 있는 서계동, 청파동, 원효로 같은 데도 지금 이제 5, 6억대 투자거든요. 근데 이런 지역들 제가 그만 설명드렸던 지역들도 뭐 3, 4억대 투자로 또 가능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금액에 맞게.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예, 지금 내 집 마련을 소액으로 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할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내가 투자자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아니면 수요자 시장에 관심이 있는지 그 성향에 따른 투자 전략도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일 겁니다.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방법 일러드릴 거고요. 자, 방송 남은 시간 통해서도 여러분의 고민 해결해 드려야겠죠.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제가 그 현금 여유 자금이 한 3억 정도 되는데, 네. 이걸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어서 좀 예전부터 알아봤거든요. 네. 사실 그 용산이 좀 관심이 많아서, 네.
청파동 이쪽을 좀 많이 봤는데 요즘에 뭐 개발된다고 그래서 그 제가 갖고 있는 돈은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포기하고 있던 차에 아, 아는 분이 그 이태원동 쪽에 네. 뭐 한 3억 5천 요 정도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있다고 말을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를 들어서 그쪽은 혹시 투자하는 게 어떤가 좀 궁금해가지고 전화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용산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어쨌든 내 투자 자금에 맞춰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이태원동이다라는 좀 말을 전해 들으신 것 같아요. 과연 이 지역에 투자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이태원동 보고 계신다고요? 예. 네네. 여기 뭐 지역은 어느 쪽이죠? 이태원동에서? 그 주소는 정확히 정리단길 뭐 예. 경리단길 근처라고 하더라고요. 경리단길 근처. 네. 경리단길 지금 경리단길이 지금 여기 요거 지금 제가 선호도 표시한데 여기인데 여기 네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요 근처에 지금 아까 지금 빌라를 보고 계시는 거죠? 예. 네네. 예, 투자 금액은 3억 5천, 그죠? 예. 예예. 자, 용산에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제가 상담해 보면요, 상담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제가 여쭤드리면 용산에 점이라도 찍으려고 왔어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아 예. 그런데 우리가 얼굴에도 복점이 있고 또 좋지 않은 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네. 예, 점도 잘 찍어야 돼요. 예, 자,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 우리가 지금 최근에 여기 지금 이태원동은 지금 남산 밑자락이죠, 그죠? 예예. 남산 밑자락인데 아마 최근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이 이제 고도 제한 완화 이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예, 근데 이 고도 제한이 완화가 되는 지역들은 지금 어떤 지역이냐면 여기 2종 일반 주거 지역인 후암동 일대예요. 아. 2종 일반 주거 후암동 일대가 지금 고도 제한이 좀 완화됐거든요. 예. 네네. 근데 이 이태원동 같은 경우는 남산이랑 딱 붙어 있죠.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는 1종 전용, 1종 일반.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낮아요. 그러니까 토지 활용도가 낮은 땅들이라는 거죠. 아 예. 이거는 고도 제한도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면서 예, 거기다가 용적률도 낮은 일종들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러면 나중에 과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용적률도 낮은 지역이면서 고도 제한에 대한 규제를 직접적으로 받는 지역이 바로 이태원동이거든요. 네네. 예, 그럼 사업이 가능할까요? 힘들 것 같은데. 예, 사업이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자, 용산에 투자하기 위한 목적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투자자 시장과 수요자 시장을 말씀을 드렸는데 용산은 보통 투자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개발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즉 용산은 네. 투자자 시장에 가깝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에 대한 그러니까 개발에 대한 이슈가 있어야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에요. 그죠? 예. 요 밑에 바로 이태원동 밑에 2종이나 3종으로 모여 있는 여기 한남도타운은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잖아요. 그죠? 예. 바로 밑지역인데. 그죠? 예. 아 예. 예. 가격 차이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나잖아요. 왜? 예. 왜 나냐? 여기는 지금 개발이 하고 있잖아요. 아.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럼 내가 여기에 투자를 해서 여기가 개발이 되면 가격이 오르겠죠. 자, 그런데 아까 봤듯이 고도 제한에 대한 것들도 직접적으로 규제를 받는 지역이고, 그렇죠? 네. 예, 그다음에 용적률도 토지 활용도가 낮은 지역이고 이러면 사실은 개발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렇죠? 예. 예. 예, 이게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반영이 된 거죠. 예, 이해되시죠? 네네. 예. 자, 그래서 여기보다는요. 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이게 이렇게 보면 여기 한남도타운이 있거든요. 예. 예, 한남도타운이 있는데요. 지금 투자 금액이 한 3억에서 한 3억 5천 정도 되세요? 네, 그 정도 예, 가능합니다. 한남도타운이 있는데 요 아래쪽에 뭐 동빙고동이라던가 그러니까 한남 5구역 바로 위에예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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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은 뭐 한남 3구역 바로 인근의 한남동이라던가 여기 지역에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지금. 네. 예, 저층 주거 지역이고 여기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고 한남동 바로 인접해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옆에 지금 한남동이 개발이 되면 나중에 개발 이후에는 남는 땅은 다 요 땅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여기는 남산 고도 제한 안 받죠. 그렇죠? 아 예. 예, 지금 한남도타운 개발됐잖아요. 예. 이해되세요? 네네네. 예. 자, 그러면 같은 돈으로 여기 하셔야 돼요. 여기 동빙고나 한남동을 하셔야 돼요. 아. 예, 물건을 네. 발품을 좀 파세요. 물론 아, 이 예. 지역이 네. 좀 물건들은 좀 귀한 지역이긴 하거든요. 예. 예, 물건을 발품을 파시면요.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5천 정도면 충분히 물건 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용산에 많은 분들이 좋아하십니다. 예, 투자자분들도 많은 분들이 용산을 좋아하시거든요. 예, 네. 좋아는 하시는데 중요한 거는 점이라도 찍으려고 용산에 투자를 하시는데 이 점을 제대로 찍자라는 거죠. 제대로. 아.
예, 이해되시죠? 네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좋은 지역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같을 겁니다. 그 지역 내에서도 좋은 물건 만날 수 있도록 저희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더라도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번호 열어둘게요.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쌀쌀해진 꽃샘추위 날씨 건강 유의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찬 부동산 정보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